7천억 매도했던 것 중에서 6천억을 삼성전자를 팔았거든요. 삼성전자 관점에서는 한 템포 타점을 1차 반등은 보내주고 오히려 2차 눌림목에서 이 매수가 오히려 더 시기적으로 편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또 국내 증시 쪽에서는 어제 돌렸습니다. 반도체 빼고 다 돌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반도체가 돌아가면서 일단 2640선 여기를 안착하느냐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가 많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래가 의외로 많지가 않더라고요. 잡아줄 때는 많은데 돌아갈 때 보면 여기서 이제 요런 자리가 지금 계속 저항이었는데 여기를 2640을 안착을 갭으로 나오면 제일 좋아요. 갭으로 나왔다가 살짝 확인되고 꼬리 달아주면 여기서부터는 아 이제는 다시 지지권으로 바뀌는구나 라고 하는데 거래는 좀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외국인들이 7천억 매도했던 것 중에서 6천억을 삼성전자를 팔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지금은 다시 돌아가네 그러면 buy back 다시 사 이거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도 외국인들이 이렇게 쭉 올라갈 때는 사 그러면서 한 8만 원대까지 막 올렸던 거 어제 같은 날 팔아버려요. 손절. 외국인이 손절한다. 외국인이 손절한 거예요 어제? 왜 이렇게 어제 거의 6천억 넘게 매도가 나와서 네. 뭔 일이지 그랬거든요. 예. 왜 이 가격에서 매도를 하지? 그들도 손절합니다. 아하. 네. 뭐 잘못 샀다 그러면 해야죠 뭐. 근데 그게 모두가 다는 아닌 것 같고 그냥. 그렇지 이제까지 매수했던 거에 비하면. 네. 근데 그게 뭐 선물하고 연계된 쪽으로 나올 생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은 참 삼성전자 야 이게 뭡니까 올라갔다가 그대로 내려오고. 네. 참 취약하네요. 그거 한 방에 좀 요 정도쯤에서 견뎌줬어야 됩니다. 한 8만 원대쯤에서.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예. 지지 못할 때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액션을 취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제가 일반적으로 그러면 삼성전자인데 뭐 그렇지. 그냥 둬버립니다. 해야 됩니다 이런 때. 그러니까 왜냐면 제 시그널에서 이렇게 나와서 여기 쪽에서 지지해야 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여기 이탈한다. 요거는 근데 액션을 진짜 취해줘요. 그 차트적으로만 기술적 분석으로만 보면은 데드 크로스 나면은 사실은 무조건 매도 그러니까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매도가 맞기는 맞는데 네. 손이 안 나가요 여기. 이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삼성전자인데 이게 우리 중장기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노. 이런 생각. 노. 예. 무조건. 저 손가락을 그냥 해주셔야 됩니다. 해주셔야 예. 이런 거 나중에 교육 한번 할게요. 교육 한번 해서 쭉 다 여러분들 매매에 도움이 되실 수 있게 저가에 살 수 있는 용기 어느 정도 이상하다 그러면 팔 수 있는 심리 홍보하러 나온 거 아닌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나오는 것들은 이제 수출 관련된 데이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달에 4월달 20일까지 수출을 보게 되면은 일단 수출은 잘 나옵니다. 반도체 쪽이 43% 증가해서 괜찮고요. 그리고 어제 자동차가 올랐던 거는 밸류업도 있겠지만은 승용차 쪽이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이게 플러스 한 12.8%, 12% 정도 나왔는데 이게 수출액입니다. 수출액이다 보니까 P 곱하기 Q인데 Q는 생각보다 좀 떨어져요. 근데 환율이 올라간 효과까지 같이 가세되다 보니까 조금 더 업이 된 게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냥 잘한 겁니다. 이 정도면은. 네, 다른 자동차 회사들 다 고전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나오는 거고 의외로 지금 선박이 안 나왔습니다. 선박이 역성장으로 나옵니다. 마이너스 16% 나오는데 이거 가지고 어제 실적 이거 나온 거 가지고 주가 가다가 쭉 하고 밀리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선박은 1분기가 보통 비수기로 얘기를 합니다. 이제 겨울이고 거기다가 또 뭐 1분기 안에 설 연휴 있죠? 네. 이런 거 있다 보니까 날짜 수가 좀 빠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가지고 감안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많이 좀 1분기 비수기다. 이제 성수기를 앞둔 쪽에서는 또 조정 나오면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조선 쪽은 그래서 어제 좀 밀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지금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보니까 미국 쪽에서 22%가 늘었어요. 그리고 또 지금 중국은 9%가 늘었는데 중국도 일단 늘어납니다.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으로 중국 항상 저희가 중국을 더 수출 많이 했는데 미국으로 역전되는 현상들이 몇 개월 전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대체하는 우리의 수출 밭이다
얘기하시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요거 너무 잘 되게 되면 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던 미국이 그렇지. 예. 들어봐 이래가지고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 뭐지? 그 물귀신 작전인가? 뭔가 하여튼 그, 예. 그 내가 다시 후퇴할 수 없는 상황까지 딱 들어오게 해놓고 그때 가서 착 쳐버리면 그 착즙이 관세 뭐 시작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도 이걸 걱정하더라고요. 한국은행 지난번에 나온 코멘트 보니까 수출 잘 되는 거 좋다. 우리도 괜찮을 것 같다. 단 너무 잘 나오면 통상 마찰에 압박을 받을 것이다라고 벌써 그렇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항상 환율 조작 대상국 그 리스트에 올라가 있잖아요. 언제든 저쪽에서 딱 치면은 바로 걸릴 수 있는. 근데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환율 조작 안 하고 가만 낮았습니다. 환율 약세를 확 가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조작국이라고 하는 것도 좀 이상한 것 같고. 하여튼 이렇게 되면은 환율의 영향을 또 많이 받는 것도 있고 수출 쪽들은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는 것들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그런데 반도체 쪽에서 제가 보기엔 이제 잠재적인 악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게 저희가 이제 대한민국은 메모리 반도체 1, 2위 갖고 있는 나라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한 5년 뒤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막연한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게 지금 나오기 시작합니다. 중국에서요. 그래서 지금 화웨이에서 만든 이제 퓨라 70이라고 하는 P70이라고 하는 이게 판매되니까 1분 만에 온라인 스토어가 그냥 확 마감되고 그냥 여기서 세일즈를 그렇게 합니다. 우리 중국어를 예, 만든 아니 그냥 그 한국말 왜 저희 그 중국어 하나밖에 모르면서 뭘 자꾸 중국어로 하려고 그래. 쉐쉐. 부담스럽게. 예. 우리 중국이 모든 100% 부품을 가지고 만든 스마트폰이다 이렇게 광고하고 있습니다. 아하, 예. 쉐쉐 따고 저랑 별반 차이 없습니다, 대표님. 네. 영웅 분석밖에 몰라가지고 따고. 뭐 이거 물고요. 네.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요거 반도체 쪽에서 우리가 강점 있던 거를 다 야금야금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 범용 반도체 쪽, 네. 그쵸? 이쪽이 중국의 엄청난 그 뭐지 보조금으로 인한 네. 중국 시장 자체에서 자체 소화하는 물량. 예. 이건 우리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니까. 예, 지난 모델까지도 SK하이닉스가 썼습니다, 메모리는. 근데 그거 안 썼다라고 하면서 요거는 앞으로 중국 동향들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기린 9010이라고 하는 9010 맞죠? 예. AP를 썼거든요. 이거 화웨이 자회사에서 만든 겁니다. AP 직접 만들기 시작하고요. 메모리를 보게 되면 D램을 어디 걸 썼냐면은 창신 메모리라고 하는 쪽에서 또 썼고 이거 LPDDR5. 와 이거 뭐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왔어? DDR5까지 들어올 정도야? 라고 해서 창신 메모리는 다 YMTC죠? 그러니까 YMTC 이런 회사를 저희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쫓아오는 회사들이니까요. 또 낸드도 자기네 거 썼습니다. 낸드 같은 경우도 보니까 낸드가 YMTC죠? 예, 제가 말씀 잘못 드렸고 그리고 이렇게 D램 같은 경우까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다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중국이 뭐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와 밀려가서 또 가격 그렇죠. 왜냐면 시장이 있으니까 네. 규모 자체가 다르거든요. 생산 그 규모, 시설 자체가, 캐파가. 그래서 걱정입니다. 그러니까요.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그러면 이들이 쫓아오는 거 저희가 이제 어차피 이제 이걸 가지고 얘네들은 자급자족으로 쓸 것 같고 거기다 밖으로 나오는 데는 일단 미국의 우방이라고 하는 쪽 말고는 그 바깥쪽으로 계속 또 쓰겠죠. 그러면 저희의 한 축은 또 흔들리는 겁니다. 이래서 살짝 저는 이걸 보면서 불편하더라고요. 앞으로 이쪽들이 근데 저거 다 기술 탈취가 그런 느낌도 팍 들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걱정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피셜이긴 합니다만 네. 지금 우리가 미국의 반도체 공장이 완공되고 제품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2026년, 27년 정도일 것 같고 네. 그때가 아마 엄청난 변곡점이 나오지 않을까. 그때 이제 공급 과잉에 대한 이슈가 있는 그 시점에 네. 중국도 아마 지금 막 이렇게 생산 캐파를 늘려나가는 상황이고 그때 뭔가 양쪽에서 딱 그 하면서 엄청난 그 시장에 엄청난 태풍이 몰아칠 것 같은 긍정적으로 본다면 중국 시장을 무너뜨리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지금 중국의 기업들 그 보조금으로 유지되는 그리고 돈을 막 들여가지고 시설 다 해놓은
이때가 다시 반도체 우리 그 뭐죠? 예. 그런 것처럼 해가지고 확 무너지든가 네. 다시. 네. 그러니까 사이클상으로 보게 되면 2025 말 2026 가게 되면 이제 목에 찬 때가 나올 겁니다. 그렇지. 네. 그러다 보니까 사이클이 깊고 크면 또 이것도 강하겠죠. 그때는 또 보고 있다가 말씀드리겠죠. 이쯤 되면 27년도에? 아니요. 27년도 아니 당장 내일 오늘도 모르겠는데 27년까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한 어느 정도쯤 찼다 그러면은 27년까지 우리 건강하게 삽시다. 예예예. 어느 정도 차오게 되면은 반도체 쪽은 사인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 왔습니다. 이제 좀 정리하십시오. 이런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어제 나왔던 거는 기업 밸류업 쪽인데, 정부 정책적 의지는 확인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세제 관련된 쪽들이 거쳐야 될 사안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계속 끌고 가느냐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느 정도 가시는 분들은 그냥 길게 보신다 그럼 상관없는데 짧게 대응하시는 분들은 저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2020 관련주 예 이제 쳐다도 안 보시네요. 예 그러거나 예. 말거나. 네 올라왔습니다. 언젠간 뭐 부러지겠지. 이제 중기 저항 때 이제 들어옵니다. 네. 요거 탄력 체크하셔야 되는데 어제 차트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런 자리에서 어떻게 하실지 그거 한번 체크하시고요. 원자력 관련주 올라왔는데 이쪽도 그러니까 정책적 의지 살아나는 쪽이 두 가지가 총선 끝나고 나와서 좀 위축됐던 거 두 가지 섹터가 같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자력 쪽도 움직였다라고 해서 분위기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건 좀 추가 탄력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요즘 해운 쪽은 지금 이번에 중동 사태 이후로 그 호르무즈 배업 쪽에 약간 압박이 가다 보니까 이쪽들이 올라옵니다. 그 운임지수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제 보니까 HMM도 강했었거든요. 그 중에서 자동차 좋고 운송하고 현대글로비스 약간 좀 수급 좋아지기 때문에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SM은 어제 하이브 반사 얘기인 것 같은데 하이브 관련된 쪽에서 한마디만 드리게 되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뉴진스를 떼어갈 수 있을까요? 어도어가? 요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배임 혐의가 걸리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지금까지 활동했던 것 중에서 약간 빼기 위해서 그 뭐 A씨랑 미니진 사단 쪽에서 했던 게 배임 혐의가 걸리면 형사가 걸려 있는데 뉴진스가 거기 가서 같이 글로 가겠느냐? 이거 모르는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왜 중소 아이돌 그 이슈가 한번 있어가지고 피프티인가? 모르세요. 미안해. 깜짝이야. 미안해요. 예. 그래도 뭔가 우리 되게 가까워진 느낌인데. 퇴퇴퇴. 삐져서 갈 겁니다. 예. 그러니까 좀 어지러워지긴 하는데 그런 거는 이제 과연 하이브가 그렇게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게 되면 일단은 저는 잔류 쪽에 무게를 두고 그러면 하이브 흔들렸을 때는 사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살짝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잘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어제 보시면 외국인들이 한 3천억 정도 금액으로 놓고 보게 되면 오히려 이제 매도 금액이 많지는 않았지만 7천억 정도가 됐는데 두 개 합쳐가지고 딱 7,800억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64만 주, 이제 800만 주를 팔았는데 6,400억, 하이닉스를 1,400억.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제가 리노공업, 이스페타시스. 물론 이제 어제 이제 리노공업이나 특히나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효과가 좀 컸어요. 역효과죠. 엔비디아 주가가 이제 10% 하락한 영향이 컸는데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삼성전자에 들어오는 이 외국인의 매수가 조금 이제 멈출 가능성을 염두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삼성전자 주가가 조금 당겨준 것은 기관에서 매수가 들어왔던 게 있었는데 삼성전자 주가를 73,000원, 77,000원 정도에서 84,000원, 5,000원까지 옮긴 주역이 무려 5조 6조 원 정도를 베팅한 외국인 투자가 들어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차치하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그대들의 매수 포지션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산다든 이런 거는 제가 보니까 메인은 아닙니다. 뭐냐면 엑시트는 뭐냐면 등을 돌린 게 메인이지 판 게 메인이지 그중에 깔짝 산 거는 메인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동차에 들어오는 흐름 자체는 너무 1위 할 필요는 없고 그냥 현대 기아차가 특히는 현대차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이번 주 실적 발표 예정돼 있습니다.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 그래요. 예, 실적 발표 예정돼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안 팔려요. 이건 내가 자동차를 좋아하지만은 이 전체 판매 대수는 내려가 있고 현대차 실적을 좋다고 이야기할 때는 뭐냐면 저도 되게 자동차 좋아하는데 냉정하게 좋아하지만은 무조건 좋은 이야기만 하기 싫어서 좋긴 좋은데 사실은 제품 믹스 개선하고 환율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체질적으로는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본린적으로는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판매가 증가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건 좀 있고 내수와 이제 현대차 이슈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자동차주는 약간 방어적 성격으로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 투자가들은 여하튼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판다는 게 포커스가 됩니다.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왜가 이걸 좀 짙게 분석을 했냐면 이게 뭐냐면 파란선에 이 외국인의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 추이가 되고요. 빨간 선이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입니다. 근데 외국인들은 지분율 기준으로 놓고 보면 잠깐 3월 초순 정도에 54.5%에서 56%로 지분율 기준으로는 1.5% 정도를 담겼습니다. 근데 이제 1.5%가 뭐 대단한 거야 볼 수 있는데 아니죠. 삼성의 시가총액이 500조니까 1%만 해도 5조 원을 당긴 거죠. 예, 그래서 아까 제가 5조 원이라는 걸 말했고 근데 조금 팔았어요. 아주 찔끔. 물론 어제는 800만 주 정도를 팔았는데 누가 범인이냐? 기관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기관 투자가들이 최근에 놓고 보게 되면 개인 투자가도 있긴 있었는데 주가가 이렇게 8만 한 6천 원대에서 한 1,000원 정도가 백스컨이 레벨 다운이 됐는데 이런 관점에서는 이제 중요한 거는 바로 그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도 삼성전자 주가가 잘 가면 좋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주가가 이제 단기적으로 갔기 때문에 저점 매수를 노린다고 하신다면 만약에 패턴 관점에서는 이 정도의 변동성을 보는 어떤 그런 거 우리가 말할 때 떨어지는 칼라를 사서 아주 뭐 3에서 5% 정도 수익률을 보는 거는 괜찮습니다만은 확률적으로 큰 흐름에서 지금 뭐 밤새 유가라든가 다 내려가긴 했습니다만 주가는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고 단기적으로 급락을 하게 되면 최소한 어느 정도의 가격과 기간 조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당장 뭐 오늘 내일 계속 저점을 잡는 것보다는 첫 번째 저점은 보내주는 것도 낫습니다. 이게 뭐냐면 급락주들의 이야기인데 아까 잠깐 우리 방송 전에 하이브 이야기 나왔죠. 그렇죠. 이게 아무리 저점이다 싶어도 거기에 메인 베팅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차 반등은 흘리는 겁니다. 이게 왜냐면 1차 반등은 대부분 장중에 들어오는 트레이드의 몫이에요. 어저께 사실 이 종목 말고 또 하나가 뭐였냐면 글로벌 텍스프리라고 있었는데 하한가를 갔지 않습니까? 아, 어제 그랬어요? 네, 프랑스 법인에 대한 라이센스에 대한 일추가 좀 있으면 하한가를 갔는데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사실 어이가 없는데 그것도 지나고 놓고 보면 30분 정도는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빠져나온다는 말은 뭐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은 근데 많은 투자분들은 주식을 하다 보면 갑자기 급락하고 나면 거기서 나오는 이 정리되지 않은 언론 보도에 뭔가를 빨리 판단을 합니다. 아,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주가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찔끔 팔았는데 누가 범인이 중개한 게 아니고 외국인이 찔끔 팔았지만은 주가 관점에서는 약간 더 사지 않는다고 본다면 삼성전자 관점에서는 한 템포 타점을 1차 반등은 보내주고 오히려 2차 눌림목에서의 매수가 오히려 더 시기적으로 편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해보겠고 이 수급적으로 가만히 놓고 보게 되면 누가 범인인지를 제가 해봤는데 사펀이군요. 네? 사펀. 사모펀드? 네, 사모님들이네요. 자, 아이고 옥도한 소리. 미안해요. 예, 내가 뭔가 호응을 했어야 되는데. 아니요 이걸 못 살렸어요. 이 멘트가 별로 안 좋았어요. 아이, 예, 그래요? 큰일 났어요. 예. 이 감이 좀 떨어지신 것 같네 이제. 배터리만 가면 살아납니다. 그래요. 감 살아났으면 어제 올라오는 거 보셨습니까? 어제요? 어제 포스키 퓨처엠 팍 아, 그게 우리 양본 선생님 때문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아유, 선생님. 오늘 정말 사이비 같으십니다. 예, 그런 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너무 많이 분석해서 서운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시장을 분석하는 차원이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그래서 4월 8일, 9일 삼성전자는 6조 6천억 정도의 영업이익 추정치를 발표한 당시가 어떻게 보게 되면 약간의 사후적 관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한테 학습 효과를 그대로 줬습니다. 삼성은 실적 발표하면 주가 빠지더라. 근데 실제적으로 그날부터 사펀에서 매도가 나오는데 물론 상호펀드 매도는 금액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수량에서 50만 주 이상이 되질 않고 사는 거면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매도가 나온다는 거고 어제 같은 경우는 결정적으로 뭐가 중요했냐면 8,850만 주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주가는 어저께 간다 하다가 막판에 좀 당겨주긴 했어요. 예, 당겨주긴 했는데 이렇게 딱 데려오게 되면은 제가 보는 건 뭐냐면 물론 아침에 조금은 상승을 할 겁니다. 근데 추세적으로는 좀 이제 수급이 덜 들어온다는 거죠. 검투 같은 경우는 이게 얘들이 뭐 하는 거냐면 얘네들은 투신이나 연기금이 삼성전자 담는 거랑 결이 달라요. 검투는 거의 단타적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그 뭐죠? 선물하고 저 외국인 선물 이쪽에 또 연계가 돼가지고 자동으로 또 하는 것들도 있고 네, 해서 우리가 보통 프랍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프랍에는 이제 주식 운용하는 프랍이 있고 증권회사가 자기의 돈으로 자기의 매매를 하는 걸 말하거든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주식이 있고 주식도 초단타입니다. 그리고 프랍이 있는데 프랍 같은 경우도 거의 선물 옵션 단타를 한단 말이죠. 물론 전 정권사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들어오는 삼성전자 수급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일회성이 좀 많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어쨌든 어느 정도 매도세가 좀 깊게 나왔다 이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쭉쭉 이어서 하게 되면 그런데 꼭 나쁜 건 아니야. 시장의 이제 메커니즘 관점에서 아 그렇게 판다 해도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팔고 삼성의 주가는 하이닉스 좀 부진해도 네. 어제 장을 보시게 되면 바로 이거거든요. 근데 어제 장이 올란 거예요. 37포인트를. 그러게요. 삼성전자 그러니까 반도체가 그렇게 빠지는데도 올랐다라는 게 1위, 2위가 빠졌잖아요. 전체 그렇죠. 30%가 빠진 겁니다. 외국인이 7천억을 팔았고요. 근데 어제는 장은 올랐습니다. 물론 그게 밸류가 자동차가 있었지만 뭐 anyway. 근데 상승 종목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자주 보는 건데 지금 같은 관점에서 앞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약간은 이제는 상승 종목의 비율이 좀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고마운 거죠. 외국인들이. 어떻게 대놓고 두 개만 팔아주니까. 그러니까 7,500억을 팔았는데 증시가 올랐단 말은 특정 두 종목을 팔았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대놓고 팔아는 게 삼성전자를 팔아주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 어느 정도 힘을 다시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주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오히려 다른 섹터, 삼성전자의 10분의 1 또는 20분의 1만 들어가도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쪽으로 매기세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 관점에서는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삼성전자 입장도 되게 중요한데 결과적으로는 포트폴리오를 유지를 하고 여러분들이 뭐 자동차도 사고 삼성전자도 있을 거고 바이오도 있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상승 하락 비율이 계속적으로 80% 미만에서 자리를 다지는 게 되게 중요하고 얘 두 개는 시기의 문제일 뿐 거의 붙게 돼 있습니다. 네.